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쪽에서는 해가 뜨고 있는데, 문나이트가 이제 활동하려니까는 엄청 힘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깨 관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특별히 시간을 좀 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관절 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깨입니다. 어깨.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틀어서 통째로 팔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있죠. 음, 그만큼 잘 움직인다는 건 안정성이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인형이나 로봇 같은 거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으시죠? 구조를 잘 보면 이렇게 오목한 곳에 볼록한 것이 콱 들어맞아서 로봇 팔이나 인형 팔이 쾅쾅 돌아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체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오목하고 볼록한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결합된 조직이 아니라 오목한 부분의 한 3분의 1에 볼록한 부분의 한 4분의 1가 약간 맞닿아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중간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억가지인데 그리고 힘줄 그리고 수많은 근육이 같이 작용을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어깨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자유롭게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팔이 어깨에 붙어 있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된 조직이지만 또 어떻다? 그만큼 안정성이 낮다. 그래서 우리가 50살이 되면 뭐가 온다 그래요? 50견이 온다 그러죠. 그런데 그건 그냥 나이에 따른 50견이다 하는 50살의 어깨가 아픈 걸 현상을 얘기한 것일 뿐 요즘은 20견 혹은 30견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젊은 애들도 컴퓨터 작업 많이 하고 또 팔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안정성이 낮은 어깨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의 해답은 여러분들 속근육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속에 있는 근육을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절은 있는 뼈에 가장 근접한 곳에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 근육을 덮고 있는 뼈의 중간쯤으로 연결되어 있는 겉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겉 근육을 운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하나의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다리의 중간을 연결하는 볼트가 헐렁한 상태에서 그 교각, 다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다리가 무너져 내리겠죠. 네,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 근육을 강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이번 달부터는 계속 속근육 트레이닝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어깨의 속근육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을 전 선생님하고 써니쌤하고 그렇게 운동하실 때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왜 해야 되며 또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것과 모르고 하시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써니쌤하고 다음에 수업 하실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동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저랑 뭐 혹시 이제 여기 중에 오늘 오신 분들은 항상 아침 체조를 할 때 이 동작을 배웠을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따봉, 엄지 따봉 하시고 팔꿈치를 90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딱 겨드랑이에 붙입니다. 겨드랑이에 붙인 상태에서 반드시
이렇게 밖으로 가쪽 돌림을 해줍니다. 자, 작용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위에 있는 아래팔이 아닌 위에 팔을 이렇게 이런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자, 요걸 먼저 같이 해볼 건데요. 쭉 가다 보면 더 이상 나는 가지 않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힘을 줘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10번을 해볼 건데 모든 동작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깨에 통증이 있고 기본적인 질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가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뒤에 있는 어깨뼈, 날개뼈가 척추를 중심으로 모아졌다가 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볼게요. 하나, 둘. 자, 벌리는 가운데 호흡을 내쉽니다. 후. 최대한 밀어내고 모으고. 셋, 후. 넷. 쭉 최대한 밀어주세요. 후. 팔꿈치가 뜨지 않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섯, 후.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 동작은 현재 윗팔을 가쪽 안쪽으로 로테이션 시키면서 이런 오목한 어깨 면에 볼록한 윗팔이 머리가 이렇게 붙은 상태로 회전하도록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동작은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저항을 크게 갖지 못하는 운동이 됩니다. 그럼 저항을 주면서 이 운동을 보다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네, 움직임의 축성 회전에서 무게 부하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네발 자세를 만듭니다. 네발 자세를 만드실 때는 손과 손은 어깨 너비, 무릎과 무릎은 골반 너비만큼 벌린 상태로 경추를 목뼈를 일직선상에 두시고 바닥을 본 상태로 이렇게 자세를 만드시면 네발 자세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금 배웠듯이 자, 먼저 오른손을 팔꿈치에 붙인 상태로 90도를 만들고 배꼽 쪽으로 당겼다가 방금 배웠듯이 쭉 밀어 올립니다. 자, 이러면 나의 팔의 무게 자체가 저항이 되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10번 해볼게요. 하나, 최대한 끌어올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손을 바꾸시고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첫 번째 회전근개 운동 해봤습니다. 자, 요것을 하시면서 나는 조금 더 강도 있게 하고 싶다 하시면 방금 네 발 자세 상태에서 가벼운 아령 1kg짜리 이하의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오,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는 트레이닝은 속 근육, 작은 근육물이기 때문에 너무 큰 무게를 운영해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 밖에 있는 겉 근육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본래 목적하던 속 근육이 트레이닝이 되기 전에 겉 근육이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거운 무게를 하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번 정도 했을 때 지금도 뭔가 어깨뼈와 윗팔뼈가 연결된 부위가 묵직하니 뜨거운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피가 갔다는 증거죠. 자, 그렇게 운동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캡션이라는 운동인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차렷하신 상태로, 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굳이 저처럼 꿇어 앉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상에 잘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은 거예요. 서서 하셔도 됩니다. 자, 차렷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옆으로 이렇게 팔을 쭉 들어 올려 볼까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은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육이 많은 남자들은 이게 최대한 위로 뻗기가 힘이 듭니다. 다시 한번 내려보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히 옆으로 올리던 요 방향성보다 30도 정도 전방을 향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쭉 들었다가 내려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전방 30도를 향해서 올렸다가 내려봅니다. 오케이. 자,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완전 옆으로 들었을 때보다는 30도 전방을 향해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훨씬 편안하게 팔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네. 자, 이거 동작을 스캡션이라 그러는데 구조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은 우리 어깨는 옆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평면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30도 방향 앞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회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전되어 있는 그 면을 따라서 들었을 때 근육이 찝힘 현상 없이 편안하게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자,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여기 이제 뭐 마음 수련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도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집안일 할 때 이렇게 유리창을 닦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생활의 과업 패턴 속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마다 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깨 면을 생각하셔서 옆으로 들어 올리는 학생들을 보고 또는 이 청중들을 보고 이 면에 필기를 할 때 이렇게 바로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30도 전방을 향해서 글을 쓰든 유리를 닦든 어깨를 그리고 팔을 운용하는 동작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동그라미 한번.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작 자체를 스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캡션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어깨의 극상근이다 하는 굉장히 미세하지만 어깨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한 근육 자체가 탈진을 하지 않고 본인의 과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으로 무게 부하를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봉 하시고 완전 옆면이 아닌 옆면에서 30도 전방을 향해서 끌어올려서 위에서 엄지가 맞닿았다가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호흡은 올라가면서 후 뱉으시고요.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둘. 자, 이 동작도 혹시 끌어올리는 동안에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있는 범위는 피하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십시오. 네 번째 후. 다섯 후. 여섯 후. 잘 된다면 손의 높이와 동일하게 시선도 올라가 볼게요.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 중에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나는 4례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4례례라는 것은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줄여서 4례례라고 하는데, 4례례 동작은 이제 보통 이렇게 옆으로 정확하게 들어 올리도록 혹은 끌어올리는 동안 살짝 앞면을 향하면서 팔꿈치를 굽히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동작들을 시킵니다. 자, 사례리를 하는 목적 자체는 여기에 있는 겉근육인 어깨 근육, 네, 델토이드 어깨 근육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리는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긴 하지만 무게 부하를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스캡쇼는 극상근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무게 부하 없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동작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동작을 여러분들이 서서 하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앉아서 무릎 꿇고 저처럼 하신다면 허리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허리를 전만인 상태를 유지하시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란히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팔을 굽혔다 펴는 팔꿈치 관절은 내 몸에서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팔이 통째로 하나의 구조물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몸통에서 팔이 쭉 뽑혀 나간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뻗어 볼게요. 누군가가 나의 팔을 잡고 앞으로 당긴다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나의 등이 고정된 상태에서 팔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쭉. 다시 앞으로 쭉 나갔다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뽑혀 나가고 밀려 들어오고. 앞으로 밀어낼 때 호흡 후 뱉으시고 들어오시고. 자, 이 동작을 지금부터 10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몸통은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앞으로 쭉 뒤로 호흡 들이마시고 앞으로 내쉬고. 자, 내가 지금부터 자각할 건 척추뼈를 중심으로 뒤에 있는 어깨뼈가 모였다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당김하면 척추를 중심으로 어깨뼈 안에 있는 내각들이 쭉 모였다가
호흡 내쉬면서 밖으로 밀어내면 어깨뼈 간극이 멀어지도록 합니다. 5번 더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좋습니다. 자, 이 동작은 뒤에 있는 어깨뼈, 스카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견갑골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옆에 딱딱 붙어 있는 견갑골. 네. 어깨뼈를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여러분들 어깨 오십견 예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오십견이 오는 이유들은 석회가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뒤에 있는 어깨뼈가 잘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을 아까맨크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 속에는 윗팔만 여기서부터 90도, 180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팔이 머리 귀에 딱 붙을 때까지 올라가는 이 180도 구간 속에서 스카폴라라 하는 이 어깨뼈, 견갑골이 30도 상방 회전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30도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을 내가 최대한 올렸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0견 된 분들이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얼어버린 겁니다. 예. 뭐가? 어깨뼈가. 어깨뼈는 립이라 하는 갈비뼈 위에 탁 얹혀져 있어요. 얹혀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겠죠. 근데 걔들이 워낙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탁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의학적으로는 동결견이라고 하죠. 자,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움직인다면 하니 못하는,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깨뼈를 위아래, 안, 박, 자유자재로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동작의 첫 번째가 방금 앞, 뒤로 움직인 겁니다. 그럼 이번에 위아래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견봉, 견봉이 이렇게 귀를 향해서 올라갔다가 축 최대한 내리는 거예요. 원래 있던 노멀한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중립 자세보다 더 내리셔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하부 승모근 등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계가 인지하지 못하고 동작이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매일 하시다 보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 라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하시고, 또 혹시나 뭐 번호 놓으시는 일이 있으면 식사하다가 지나가면서 나는 이거 배웠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바로 말씀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내릴 겁니다. 최대한 힘을 줘서 내리셔야 돼요. 올릴 때 호흡 들이마시고 내리면서 내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전에 배웠던 동작과 지금 배웠던 동작을 연결하면 어떤 리드미컬한 동작이 될까요? 올려지고 앞으로 나가고,
아래로 내려지고 뒤당김 되고 위, 앞, 아래, 뒤. 그래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동작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자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어깨도 톱니바퀴 모양으로 동그랗게 돌아가고 어깨에 달려있는 윗팔 전체도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팔도 굽혀지고 어이구 이게 내 몸뚱아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을 듣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절대 좌절 금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팔을 딱 뻗은 채로 위, 앞, 아래, 뒤. 자, 10번 해볼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올라가면서 들이마시고 내려가면서 내쉬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튼 오늘 하는 동작들에 대해서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이런 거 병원에 가도 잘 안 알려줍니다. 네, 병원에 가도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을 위해서 꼭꼭 잘 챙겨 가셔야 돼요. 자, 이번엔 그러면 이 동작을 방금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동작을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다시 자, 앞에서 위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그죠? 역시나 올릴 때 호흡 들이마시고 내려가면서 후, 내쉬면 됩니다. 천천히 10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동작 자체를 무게 부하를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역시나 네 발 자세를 만들고 팔을 방금은 몸통을 고정하고 팔을 돌렸다면 네 발 자세에서는 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팔이 고정되어 있겠죠? 그럼 어디가 움직일까요? 맞습니다. 몸통에 있는 어깨뼈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작도 여러분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하시는 거 꼭 알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네 발 자세, 양 손은 어깨 너비, 무릎은 골반 너비. 자, 목뼈를 일직선상에 두시고 먼저 뒤로 쭉 밀어냈다가 팔은 가만히 있고 몸통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렸다가 뒤로 빠졌다가 자, 가볼게요. 자, 호흡은 이번에는 위로 밀어내는 과정 속에서 후 뱉으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동작은 가볍게 들이마시고 후. 자, 10번. 하나. 팔꿈치 반드시 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등이 시원하다, 그죠? 그럼 선생님, 고양이 등, 말 등, 혹은 뭐 고양이 등 소등이라고 들리는 동작하고 뭐가 다른지요? 네, 같습니다. 고양이 등 소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동작 내에서 앞뒤로 움직였던 것들을 손을 고정하고 진행을 하시면 고양이 등 소등이 됩니다. 단 여기서는 시선을 조금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어깨뼈의 움직임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양이 등이라는 것은 성난 고양이처럼 이렇게 등 부분이 쫙 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쭉 밀어내면서 시선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나의 배꼽을 바라봅니다. 호흡 최대한 뱉으시고 어깨뼈가 최대한 멀어지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내려가면서 팔은 펴진 채 유지하시고 어깨뼈가 최대한 척추를 중심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올리면 이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말의 등과 비슷하죠. 자, 다시 고양이 등. 호흡 뱉으시면서 최대한 어깨뼈가 멀어지도록 밀어내시고 시선 들어 올리면서 말이 되도록 합니다. 가능한 색깔은 빨간색, 적토마면 좋겠죠. 들이마시고. 자, 7번 남았습니다. 어깨뼈 최대한 밀어내고 시선 들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다섯 번. 네 번. 세 번. 두 번. 한 번. 오케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 자, 팔을 이렇게 돌려볼까요? 뭔가 나는 등이 뜨뜻미지근해지면서 팔이 조금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네, 좋습니다. 자, 그럼 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늘 배웠던 동작들을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보고 40분이 되면 일단 나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시도록 하고 남은 분 중에서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잠깐 받고 수업을 마치는 방향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동작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팔꿈치 90도 상태에서 따봉 하시고 팔을 최대한 갖다 붙인 채로 밖으로 밀어내면서 호흡 후 뱉으시고 가슴 쭉 열어주시고 안 간다 싶을 때 한 번 더 밀어봅니다. 팔 전체를 미는 게 아니라 팔꿈치는 붙어 있고 아랫팔만 계속 뒤로 보내서 뒤에서 내 양손이 만난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뒤로 쭉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자,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바닥에 손을 대고 한 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바꾸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제가 속도를 조금 내는 건데 여러분들은 혼자 하실 때는 가능한 최대한 천천히 하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따봉하시고 스캡션 옆면에서 어떻게 30도 전방을 향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당김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돌리기. 위, 앞, 아래, 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손 고정. 네 발 자세에서 위로,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고양이 등, 소등.
시선 배꼽. 다시 앞으로 봤다가 5, 6, 7, 8, 9, 10.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 매일매일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들 어깨 건강,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남으셔서 하시면 되고 자유롭게 나가시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